나도 이제 며느리입니다. 붉은 비단으로 장식된 전통 혼례식장. 하얀 한복을 입은 신부 설인이 고개를 숙이고 서 있다. 그녀의 얼굴에는 완벽한 미소가 걸려 있지만 눈빛만은 차갑다. 이제 우리 가족이군요. 시어머니가 따뜻하게 말한다. 설인은 공손히 절을 올린다. 어머님, 잘 부탁드립니다. 그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하다. 결혼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후 가족들이 둘러앉아 차를 마시고 있다. 설이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다. 어머님, 아버님, 이 집 정말 아름다워요. 언제부터 여기 사셨어요? 시아버지 명우가 자랑스럽게 답한다. 우리가 30년 전에 직접 지었지. 이 땅값만 해도 지금은. 그때 설인의 눈이 번뜩인다. 아, 그렇군요. 정말 대단하세요. 설인이 상냥하게 미소 짓는다. 하지만 그 밤, 홀로 남은 설인은 거울을 보며 냉소를 흘린다. 바보들. 곧 다 내 것이 될 텐데. 다음 날 아침, 설인은 남편 준우에게 속삭인다. 여보, 우리도 이제 가정을 꾸려야 하는데 따로 살 집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요? 준우가 당황한다. 갑자기 왜?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게 좋지 않아? 물론 좋아요. 하지만 우리만의 공간도 필요하잖아요. 아니면 설인이 교묘하게 말을 흘린다. 이 집이 워낙 크니까 일부를 우리 명의로 해주시면 어떨까요? 준우의 얼굴이 굳어진다. 설인아, 그런 말은 너무 성급해. 하지만 설인은 이미 계산을 끝마쳤다. 그냥 생각해봐요. 나쁜 말이 아니잖아요.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이 대화를 엿듣고 있었다. 가슴이 답답해진다. 설마, 아니겠지. 하지만 불안한 예감이 마음을 짓누른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설인이 또다시 화제를 꺼낸다. 아버님, 어머님, 혹시 앞으로의 계획 같은 건 세우셨나요? 우리도 이제 가족이니까 함께 논의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명우가 의아하게 묻는다. 무슨 계획 말이냐? 설인이 천진난만하게 웃는다. 예를 들어서 재산 정리라든지 상속 같은 것들 말이에요. 미리 정해두시면 나중에 복잡하지 않잖아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진다. 시어머니의 젓가락이 떨린다. 명우의 표정이 굳어진다. 그런 걱정은 아직 이르다. 우리가 죽지도 않았는데. 설인이 깜짝 놀란 척한다. 아, 죄송해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그냥 준비를 미리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준호가 어색하게 중재한다. 설인아,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 하지만 설인의 눈빛은 이미 목표를 정했다는 듯 번뜩이고 있었다. 그 밤, 시어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상하다. 뭔가 이상해. 마음 한구석에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며칠 후, 설인은 본격적으로 준우를 압박하기 시작한다. 여보, 나 어제 친구들 만났는데 다들 결혼하면서 집 일부를 미리 물려받았대.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 돼? 준우가 난처해 한다. 설인아, 그건 각 집마다 사정이 다른 거잖아. 우리 부모님은 아직 젊으시고. 젊으시긴 뭘. 설인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한다. 아버님 연세가 벌써 65세신데.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 그때 가서 복잡해지는 것보다 지금 정리해 두시는 게 나아. 준호가 당황한다. 설인아, 내 말이 너무 급작스러워. 부모님이 들으면 기분 나빠하실 거야. 설인이 갑자기 눈물을 글썽인다. 나는 그냥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 당신은 왜 이해를 못 해주는 거야? 아니야, 설인아. 나도 이해해. 하지만 뭐야? 설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진다. 당신 부모 말고 내 말은 안 들어주겠다는 거야? 준호가 고민에 빠진다. 신혼 초기에 아내와 다투고 싶지 않다. 알겠어. 내가 부모님께 한번 말씀드릴게. 그날 저녁, 준호는 마침내 부모님께 말을 꺼낸다. 아버지, 어머니, 설인이 하는 말이 있는데요. 시어머니가 불안한 표정을 짓는다. 무슨 말? 집 일부를 미리 제 명의로 해주실 수 있냐고 하는데요. 명우가 화를 낸다. 뭐라고? 결혼한 지 겨우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그런 소리를 하냐? 준호가 변명한다.
아버지, 서린이 나쁜 뜻으로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냥 뭐가 그냥이야. 명우의 목소리가 커진다. 재산 이야기를 벌써 꺼내다니. 그년이 우리 아들과 결혼한 이유가 뭔지 이제 알겠군. 시어머니가 남편을 말린다. 여보, 진정해. 준호도 곤란할 거야. 하지만 준호는 이미 아내 편을 들고 있었다. 아버지, 서린이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 미래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명우가 탁자를 치며 일어선다. 미래? 우리가 죽기를 바라는 거 아니야? 절대 안 된다. 그 순간 서린이 거실로 들어온다. 눈가가 빨갛다. 아버님, 제가 잘못 생각했나 봐요.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린다. 시어머니가 마음이 약해진다. 서린아, 우리가 너를 미워하는 건 아니야. 다만, 아니에요, 어머님. 서린이 고개를 젓는다. 제가 성급했어요. 하지만 저는 정말 이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 모두의 미래를 생각해서 한 말이었어요. 그 순간 교묘한 감정 조작이 시작된다. 서린의 눈물과 애절한 목소리에 가족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서린아, 준호가 아내를 감싼다. 괜찮아.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보자. 하지만 명호는 끝까지 고개를 젓는다. 안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날 밤, 서린은 준호에게 속삭인다. 여보, 아버님이 너무 완고하신 것 같아. 우리가 뭔가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야 할까? 며칠 후, 서린은 우연히 시어머니의 서류함을 들여다보게 된다. 청소를 도와준다는 핑계였지만, 실제로는 집안의 재정 상황을 파악하려는 속셈이었다. 어머님, 이 서류들 정리해드릴까요? 서린이 상냥하게 말한다. 괜찮아, 서린아. 그건 내가 할게. 시어머니가 서둘러 서류들을 정리하려 하지만 서린의 날카로운 눈은 이미 중요한 것을 포착했다. 생명보험증서라고 적힌 파일이 보인다. 서린의 심장이 빠르게 뛴다. 어머님, 혹시 보험도 가입하셨어요? 서린이 자연스럽게 묻는다. 시어머니가 잠시 망설이다가 답한다. 응, 몇 년 전에 가입했지. 혹시나 해서. 얼마나 가입하셨어요? 서린의 목소리에 미묘한 긴장감이 흐른다. 그건 왜 묻니? 서린이 해맑게 웃는다. 아, 저희도 보험을 가입해야 하나 싶어서요. 신혼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준비를 해야죠. 시어머니가 어색하게 웃으며 답한다. 그래, 보험은 필요하지. 우리는 적당히 가입했어. 하지만 서린은 이미 눈치챘다. 시어머니의 태도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서린은 인터넷으로 보험 조회 방법을 찾아본다. 다음 날 시어머니가 외출한 사이 서린은 본격적인 탐색에 나선다. 서류함을 뒤져 보험 증서를 찾아낸다. 이럴 수가. 서린의 눈이 커진다. 보험 금액을 본 순간 그녀의 숨이 거칠어진다. 시아버지 명의로 3억, 시어머니 명의로 2억. 총 5억 원의 생명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다. 서린의 입꼬리 올라간다. 이렇게 많은 돈을 숨겨두고서는 집 하나 물려주지 않겠다고?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난다. 서린은 재빠르게 서류를 제자리에 놓고 부엌으로 향한다. 서린아, 뭐하고 있었니? 시어머니가 들어오며 묻는다. 점심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서린이 태연하게 답한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새로운 계산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날 저녁 서린은 준우에게 넌지시 말을 꺼낸다. 여보, 우리도 보험 가입해야 하지 않을까? 부모님도 보험에 가입하셨더라고. 부모님이 언제 보험 이야기를 하셨어? 준우가 의아해한다. 어머님이 청소할 때 잠깐 보였어. 정말 현명하신 것 같아.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고. 준우가 고개를 끄덕인다. 맞아. 부모님 연세도 있으시니까. 서린이 신중하게 말을 이어간다. 근데 말이야. 보험도 가입해 두시고 집도 있고 땅도 있는데 왜 우리 일은 그렇게 반대하실까? 그야 아직 이르다고 생각하시는 거지. 서린의 목소리가 조금씩 날카로워진다. 이르긴 뭐가 이르냐고. 보험금만 해도 엄청날 텐데.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식에게 아무것도 안 주겠다는 거야? 준호가 불편해한다. 서린아,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아니, 이상하지 않아?
죽어서 보험금 받을 생각은 해두고 살아서 함께 잘 살 생각은 안 하는 거잖아. 그 말에 준호도 뭔가 찜찜해진다. 설인의 논리가 아주 틀린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설인이 더욱 교묘하게 속삭인다. 보험금 수익자가 누구일까? 당연히 나겠지. 준호가 답한다. 설인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는다. 그럼 결국 우리 것이 되는 거네. 그런데 왜 지금은 안 주시는 거야? 그 밤, 준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내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돈다. 한편 설이는 침대에서 혼자 계산을 하고 있었다. 5억 원. 집과 땅까지 합치면 10억은 좋게 넘을 거야. 봄비가 내리는 어느 저녁 명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동네 모임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비가 내려 시야가 흐릿했지만 집까지는 익숙한 길이었다. 여보, 아버지 늦네. 시어머니가 시계를 보며 걱정스럽게 말한다. 설인이 태연하게 답한다. 비도 오고 하니까 조금 늦으실 수도 있죠. 그때 전화벨이 울린다. 시어머니가 받는다. 여보세요? 혹시 김명호 시댁 맞나요? 낯선 남자 목소리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네, 맞는데요. 병원에서 연락드립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전화기가 시어머니의 손에서 떨어진다. 준호가 급하게 전화를 받는다. 네, 지금 바로 갑니다. 병원 응급실. 의사가 고개를 젓는다. 유감입니다. 너무 늦게 발견되어서 뺑소니 차량이 그대로 도주한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의 시신 앞에서 무너진다. 여보, 여보. 준호도 아버지의 차가운 손을 붙잡고 오열한다. 아버지, 아버지. 설인만이 침착하다. 눈물을 흘리긴 하지만 그 눈빛에는 계산적인 차가움이 스며 있다. 장례식장. 조문객들이 줄을 서고 가족들은 상복을 입고 앉아 있다. 설이는 완벽한 며느리의 모습으로 눈물을 닦으며 조문객들을 맞는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설인이 시어머니를 부축한다. 아버님도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시어머니는 너무 충격을 받아 제대로 말도 하지 못한다. 준호 역시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며칠 후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온다. 유족분들께서 서류를 가지고 오시면 보험금 지급 절차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설인이 먼저 나선다. 제가 같이 가서 도와드릴게요, 어머님. 시어머니가 힘없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고맙다. 보험회사에서 돌아온 후 설이는 준호에게 말한다. 여보, 보험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 3억 원. 준호가 무겁게 한숨을 쉰다. 돈이 무슨 소용이야? 아버지만 살아계시면 되는데. 설인이 남편의 어깨를 감싸며 말한다. 그래도 아버님이 미리 준비해 두셔서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걱정 없게 됐잖아. 아버님의 마지막 사랑이야. 그날 밤 가족회의가 열린다. 보험금을 어떻게 할지 논의하기 위해서다. 시어머니가 지친 목소리로 말한다. 준호야, 너희가 받아라. 나는 이 집에서 조용히 살다가 갈게. 설인의 눈이 번뜩인다.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저희도 어머님을 모셔야죠. 아니다. 너희는 너희 살 길을 찾아라. 나는 혼자서도 충분해. 설인이 시어머니의 손을 잡는다. 어머님, 저희가 함께 살면서 어머님을 모시겠습니다. 그게 아버님의 뜻이실 거예요. 하지만 설인의 마음속에서는 다른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다. 시어머니까지 죽으면 그 2억 원도 우리 것이 될 거야. 그리고 이 집도, 땅도 전부. 그 순간 시어머니가 설인의 눈빛을 포착한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눈에서 차가운 계산을 읽어낸다. 등골이 서늘해진다. 설마.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해져서 그런 거야. 시어머니는 자신의 생각을 부정하려 한다. 하지만 불안한 예감은 지워지지 않는다. 아버지의 49제가 끝나고 집안의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다. 설인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진다. 어머님, 이제 정리하실 것들이 있으시면 도와드릴게요. 설인이 시어머니의 방을 들여다보며 말한다. 시어머니가 당황한다. 무슨 정리? 아버님 물건들 말이에요. 그리고 이 집도 너무 크니까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준호가 거실에서 신문을 보다가 고개를 돈다. 설인아, 그런 이야기는 아직 이르지 않아? 설인이 살짝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답한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우리도 계획을 세워야지. 시어머니의 가슴이 답답해진다. 뭔가 이상하다. 아들 앞에서는 다르고 나와 단둘이 있을 때는. 다음 날 준호가 출근한 후 설인과 시어머니만 남게 된다. 설인의 태도가 180도 달라진다. 어머님, 설인의 목소리가 차갑다. 이제 좀 현실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무슨 말이니? 설인이 소파에 앉으며 다리를 꼬고 시어머니를 바라본다. 이 진명에 언제 바꿀 생각이세요? 시어머니가 깜짝 놀란다. 뭐라고? 아버님 돌아가셨으니까 상속 절차 밟아야죠. 당연히 준호 명의로 바뀌는 거잖아요. 설인아, 너 뭐 하는 거니? 갑자기 왜 그런 말을? 설인이 냉소를 보낸다. 갑자기요? 전혀 갑자기가 아닌데요. 아버님 살아계실 때부터 계속 말했잖아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린다. 그래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노골적으로? 설인이 일어서며 시어머니를 내려다본다. 어머님,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이제 이 집의 주인은 저희예요. 설인아, 시어머니가 소리친다.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설인이 손을 흔든다. 소리 지르지 마세요. 준호 돌아오면 곤란해요. 어머님이 며느리를 괴롭혔다고 생각하면 안 되니까요. 시어머니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는다. 너 정말 뭐요? 설인의 눈이 위험하게 빛난다. 어머님, 앞으로는 이 집에서 눈치 보면서 사세요. 이해했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난다. 설인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뀐다. 걱정스러운 며느리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설인이 연기하며 시어머니에게 다가간다. 준호가 들어온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시어머니가 입을 벌리려다가 설인의 차가운 눈빛과 마주친다. 말이 나오지 않는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날 밤, 시어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준호에게 말해야 하나? 하지만 믿어줄까? 며칠 후, 또다시 준호가 없는 시간. 설인이 시어머니에게 다가온다. 어머님, 준호한테 뭔 말 안 하셔서 다행이에요. 설인이 위협적으로 웃는다. 설인아, 제발 뭐요? 설인이 시어머니의 앞에 앉는다. 어머님, 저 똑똑한 며느리죠? 어머님이 뭘 생각하고 계시는지 다 알아요. 시어머니가 떨린다. 뭘 안다는 거니? 설인이 속삭인다. 어머님도 보험금 2억 있잖아요. 그것도 곧 필요하게 될 것 같은데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너, 설마 뭐요? 설인이 일어서며 웃는다. 어머님, 건강 조심하세요. 요즘 나이 드신 분들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어느 토요일 오후, 시어머니는 장을 보러 나갔다가 우연히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한다. 동네 카페 구석진 자리에서 설인이 낯선 남자와 친밀하게 대화하고 있는 것이다. 시어머니가 몸을 숨기고 지켜본다. 설인이 그 남자의 손을 잡고 있다. 그리고 입술에 키스까지 한다. 어머. 시어머니의 다리에 힘이 빠진다. 설인과 그 남자가 카페를 나온다. 설인이 남자에게 무언가 진지하게 말하고 있다. 조금만 더 기다려. 곧 다 내 것이 될 거야. 설인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린다. 시어머니가 급하게 집으로 돌아온다. 마음이 뛰어 숨을 고르기 힘들다. 이걸 어떻게 준우에게 말하지? 그날 저녁 설인이 평소와 다름없이 집에 들어온다. 어머님,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한다. 설인아, 너 오늘 어디 갔었니? 설인이 태연하게 답한다. 친구들이랑 쇼핑했어요. 왜요? 친구들? 시어머니의 눈빛이 예리해진다. 네, 대학 동기들이요. 설인이 거짓말을 태연히 한다. 준호가 들어오자 분위기가 바뀐다. 설인이 남편에게 달려가서 안긴다. 여보, 오늘 힘들었죠?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속이 뒤틀린다. 저런 여자가 내 아들을 속이고 있다니. 그날 밤, 시어머니는 준호를 불러낸다.
준우야, 엄마가 할 말이 있다. 뭔데, 어머니? 시어머니가 용기를 낸다. 서린이. 서린이가. 서린이가 왜? 준우가 궁금해한다. 서린이가 다른 남자와. 그 순간 서린이 나타난다. 어머님, 준우에게 뭔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당황한다. 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서린이 수상하게 쳐다본다. 어머님, 혹시 저에 대해서 이상한 말씀하신 건 아니죠? 준우가 중간에 끼어든다. 뭔 이상한 말이야? 엄마가 그럴 리가 없잖아. 서린이 시어머니를 빤히 쳐다보며 말한다. 어머님, 혹시 제가 뭘 잘못했나요? 시어머니의 입이 벌어졌다가 다시 닫힌다. 말이 나오지 않는다. 어머니? 준우가 걱정스럽게 묻는다.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시어머니가 고개를 젓는다. 서린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는다. 어머님이 요즘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다음 날, 준우가 출근한 후 서린이 시어머니에게 다가온다. 어머님, 서린의 목소리가 차갑다. 어제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던 거죠? 시어머니가 피한다.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긴요. 서린이 비웃는다. 설마 제가 다른 남자와 있는 걸 봤나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얘진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서린이 다가서며 속삭인다. 어머님, 저를 너무 우습게 보지 마세요. 서린아, 준우에게는 말해야겠다. 서린이 웃는다. 말해보세요. 누가 믿을까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질투해서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시어머니가 절망한다. 너, 너 정말 뭐요? 서린의 눈이 위험하게 번뜩인다. 어머님, 앞으로 조심하세요. 혹시라도 이상한 말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서린이 시어머니의 귀에 속삭인다. 곧 이 집은 전부 제 것이 될 거예요. 어머님 목까지 포함해서 말이에요. 시어머니의 온몸에 소름이 돋는다. 설마, 너 나를. 서린이 뒤돌아서며 웃는다. 어머님, 건강 조심하세요. 정말로. 그날 밤, 시어머니는 두려움에 떨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 여자가 정말로 나를 죽일 생각인가? 며칠 후, 시어머니는 극심한 우울에 빠져 있었다. 며느리의 위협과 아들에 대한 걱정으로 식음을 전폐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홀로 거실에 앉아 있을 때 현관문이 조용히 열린다. 하지만 들어온 것은 가족이 아니었다. 키 큰 남자가 서 있다. 얼굴은 평범해 보이지만 눈빛만은 범상치 않다.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하다. 누구세요? 시어머니가 놀라며 일어선다. 남자가 조용히 말한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을 도우러 왔습니다. 도우러 왔다고요? 당신이 누구길래? 남자가 소파를 가리킨다. 앉으세요.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상하게도 시어머니는 그 남자의 말에 순순히 따른다. 마치 최면에 걸린 것처럼. 당신의 며느리 서린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남자가 입을 연다. 시어머니의 눈이 커진다. 어떻게?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도, 당신을 위협하는 것도, 그리고 남자가 잠시 멈춘다. 당신을 어떻게 죽일 계획인지도. 시어머니가 소스라치게 놀란다. 뭐라고요? 남자가 차분하게 설명한다. 3개월 후, 서린은 당신의 약에 독을 넣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쓰러지면 119에 신고하겠지만 이미 늦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준호도 1년 후에 죽습니다. 남자가 계속 말한다. 서린이 스트레스를 주고 약을 바꿔치기해서 심장마비로 죽게 만들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온몸을 떤다. 안 돼. 내 아들은 안 돼. 남자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요? 남자가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본다. 복수입니다. 복수? 당신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대신 다시 태어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능력과 함께 말입니다. 시어머니가 혼란스러워한다. 당신이 도대체 누구세요? 무슨 말을? 저는
남자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한다. 인간들이 신이라고 부르는 존재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입니다. 선택권? 남자가 진지하게 말한다. 첫 번째, 이대로 죽음을 맞이하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 두 번째, 복수를 위해 다시 태어나는 것. 다시 태어난다는 게 설인이 낳을 아들보다 4살 어린 나이로 부유한 집안의 딸로 태어납니다. 전생의 기억을 모두 간직한 채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과 뛰어난 지능을 가지게 됩니다. 시어머니의 마음이 요동친다. 그러면 설인을 벌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대가가 있습니다. 대가요? 남자가 무겁게 말한다. 복수를 끝마치면 당신은 완전히 소멸됩니다. 영혼조차 남지 않을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잠시 생각한다. 그리고는 단호하게 말한다. 좋습니다. 정말입니까? 다시 생각해 보세요. 아니에요. 시어머니의 눈에 결의가 서린다. 내 아들이 그 여자에게 죽는 걸 두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저런 악한 여자가 잘 사는 것도 용납할 수 없고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렇다면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그 순간 남자가 손을 뻗는다. 시어머니가 그 손을 잡는 순간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이제 운명이 바뀝니다. 남자가 말한다. 당신의 죽음 이후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될 것입니다. 남자가 사라지고 시어머니는 홀로 남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하다. 마침내 길이 보인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깊은 잠에 빠진다. 꿈속에서 그녀는 어린 소녀가 되어 설인의 아들과 만나는 자신을 본다. 그로부터 3개월 후 예언은 현실이 되었다. 시어머니는 평소 복용하던 혈압약을 먹고 쓰러진다. 설인이 재빠르게 119에 신고하지만 이미 늦었다. 어머님, 준호가 병원으로 달려온다. 의사 선생님, 어머니는 어떻게 되신 거예요? 의사가 고개를 젓는다. 심장마비로 보입니다. 평소 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셨는데 갑작스럽게 준호가 무너진다. 어머니. 설인이 남편을 위로하는 척하며 눈물을 흘린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만족감이 숨어 있다. 장례식이 치러지고 또다시 조문객들이 찾아온다. 설인은 이번에도 완벽한 며느리 연기를 해낸다. 준호야 힘내라. 친척들이 위로한다. 어머니도 아버지 곁에서 편히 쉬실 거야. 1년 후 준호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된다.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심장에 무리가 온 것이다. 여보, 약 좀 챙겨 드세요. 설인이 준호에게 약을 내민다. 하지만 그 약은 이미 성분이 바뀐 상태다. 고마워, 설인아. 준호가 약을 먹는다. 너 없었으면 나 어떻게 살았을까? 설인이 애정 어린 표정을 짓는다. 무슨 말이에요? 당연한 거죠. 그날 밤 준호는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다. 설인의 계획이 완성되는 순간이다. 여보. 설인이 연기하며 소리친다. 하지만 내심으로는 승리의 쾌감을 만끽하고 있다. 준호의 장례식이 끝나고 설인은 마침내 모든 것을 차지한다. 집, 땅, 보험금까지 총 10억 원이 넘는 재산이 그녀의 것이 된다. 드디어 설인이 빈집에서 혼자 웃는다. 모든 게 내 것이야. 그녀는 곧바로 내연남과 동거를 시작한다. 그리고 1년 후 아들을 낳는다. 우리 아들 이름은 뭐로 하지? 내연남이 묻는다. 준서로 하자. 설인이 답한다. 준호의 준자를 따서. 설인은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녀는 모른다. 이제 진짜 복수가 시작될 것이라는 사실을. 같은 시각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또 다른 아기가 태어난다. 부유한 기업인 부부의 딸이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딸입니다. 의사가 미소 짓는다. 갓 태어난 아기의 눈이 번뜩인다. 전생의 기억이 깨어나는 순간이다. 설인. 기다려. 내가 돌아왔다. 아기의 이름은 윤서. 복수의 화신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다. 4년 후 설인은 아들 준서를 키우며 여전히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른다.
자신의 운명을 바꿀 소녀가 이미 자라고 있다는 것을. 윤서는 4살이지만 이미 천재적인 재능을 보인다. 부모들은 딸이 특별하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그 특별함의 진짜 이유는 모른다. 어느 날 윤서가 부모에게 말한다. 엄마, 아빠, 나 나쁜 사람을 혼내줄 거야. 나쁜 사람? 어머니가 웃으며 묻는다. 누구를? 윤서의 눈이 차갑게 빛난다. 곧 알게 될 거야. 18년이 흘렀다. 윤서는 명문대 경영학과에 수석으로 입학한 뛰어난 젊은 여성으로 성장했다. 외모도 아름답고 지능도 뛰어나며 무엇보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 특별한 능력을 완벽히 익혔다. 윤서야, 오늘도 1등이구나.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말한다. 당연하죠, 아빠. 윤서가 미소 짓는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다. 대학교 축제날 윤서는 마침내 목표를 발견한다. 설인의 아들 준서다. 22살이 된 그는 평범한 대학생으로 자라났다. 윤서가 준서에게 접근한다. 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윤서예요. 준서가 당황한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4학년 준서입니다. 윤서가 내시 묻는다. 준서. 네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이겠지. 내 아들 준우의 이름을 따서. 선배, 혹시 시간 있으시면 커피 한 잔 마실까요? 윤서가 자연스럽게 제안한다. 준서가 흔쾌히 응한다. 좋습니다. 카페에서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눈다. 윤서는 능력을 사용해 준서의 마음을 읽는다. 이 아이는 착하네. 어머니와는 정반대야. 선배는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윤서가 묻는다. 글쎄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어머니는 사업을 하라고 하시는데. 준서가 답한다. 윤서의 눈이 번뜩인다. 어머님이 사업을 하세요? 네, 부동산 관련 일을 하고 계세요. 꽤 성공하셨어요. 부동산이라. 윤서가 속으로 냉소한다. 내 집과 땅을 팔아서 번 돈으로 하는 사업이겠지. 며칠 후 윤서는 본격적인 접근을 시작한다. 준서에게 자주 연락하고 함께 시간을 보낸다. 준서는 점점 윤서에게 빠져든다. 윤서야, 너 정말 특별해. 준서가 고백한다. 저도 선배가 좋아요. 윤서가 답한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차갑다. 이 모든 것이 복수의 일환일 뿐이다. 1년 후 두 사람은 정식으로 연인이 된다. 준서는 윤서를 어머니에게 소개하겠다고 한다. 어머니가 꼭 만나보고 싶어해. 준서가 말한다. 윤서가 미소 짓는다. 그러세요. 저도 선배 어머님을 뵙고 싶었어요. 드디어 운명적인 만남이 다가온다. 윤서는 거울 앞에서 자신을 본다. 설인. 18년 만에 다시 만나는군. 이번엔 내가 며느리야. 준서의 집 앞에 선 윤서. 마음속에서 전생의 기억들이 되살아난다. 남편 준우의 얼굴, 시아버지의 따뜻한 웃음, 그리고 설인의 차가운 계산. 현관문이 열린다. 설인이 나타난다. 40대 중반이 된 그녀는 여전히 아름답지만 윤서의 능력으로 그 속마음이 훤히 보인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윤서가 공손히 인사한다. 설인이 윤서를 보는 순간 묘한 느낌을 받는다. 뭔가 이상해. 이 아이 눈빛이. 그래, 너가 윤서구나. 우리 준서가 자주 이야기하더라. 설인이 어색하게 웃는다. 윤서가 설인의 마음을 읽는다. 역시. 아직도 계산적이야. 내 집안 배경을 벌써 조사해봤군. 들어와. 설인이 윤서를 집안으로 안내한다. 윤서가 집안을 둘러본다. 전생에서 자신이 살던 바로 그 집이다. 하지만 내부는 완전히 바뀌어 있다. 집이 정말 아름다워요, 어머님. 윤서가 말한다. 고마워. 우리가 오래 살던 곳이야. 설인이 자랑스럽게 답한다. 윤서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진다. 오래 살던 곳이라고? 이 집은 원래 우리 것이었는데. 하지만 윤서는 완벽하게 감정을 통제한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된다. 그로부터 2년이 흘렀다. 윤서는 명문대를 수석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해 빠르게 승진가도를 달리고 있다. 한편으로는 준서와의 관계도 깊어져 간다. 윤서야, 우리 결혼하자. 어느 날 준서가 프로포즈한다.
윤서가 놀란 척한다. 정말요?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나는 진작부터 생각하고 있었어. 너와 평생 함께하고 싶어. 윤서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한다. 준서는 정말 착한 사람이다. 설인과는 달리 순수하고 진실하다. 하지만 복수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네, 좋아요. 윤서가 답한다. 준서가 기뻐하며 윤서를 안는다. 그 순간 윤서는 전생의 아들 준우를 떠올린다. 미안해, 준우야. 엄마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결혼 준비가 시작된다. 설이는 처음에는 못마땅해한다. 윤서의 집안이 너무 부유해서 준서가 기죽을까봐 걱정하는 것이다. 준서야, 정말 괜찮겠니? 설인이 아들에게 묻는다. 윤서네 집은 우리와 너무 다르잖아.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윤서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준서가 답한다. 하지만 설인의 진짜 속마음은 다르다. 윤서의 능력으로 읽어보니 계산이 복잡하다. 저 집안과 인맥을 만들면 내 사업에도 도움이 될 텐데. 하지만 준서가 주눅 들까봐 걱정이야. 윤서는 설인의 탐욕스러운 본성이 전혀 변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18년이 지나도 똑같네. 여전히 이익만 계산하고 있어. 결혼식 날이 다가온다. 윤서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본다. 18년 전 설인이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왔던 그날처럼. 이번엔 내 차례야, 설인아. 윤서가 혼잣말한다. 결혼식장. 하얀 드레스를 입은 윤서가 아름답게 빛난다. 하객들이 감탄한다. 신부가 정말 아름답네. 신랑도 잘생겼고. 설인이 복잡한 심정으로 지켜본다. 기쁘면서도 뭔가 불안하다. 이 아이, 뭔가 범상치 않아.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에서 설인이 윤서에게 다가온다. 윤서야, 이제 우리 가족이구나. 설인이 말한다. 네, 어머님. 잘 부탁드려요. 윤서가 공손히 답한다. 설인이 윤서의 손을 잡는다. 그 순간 묘한 기운을 느낀다. 차갑고 예리한 무언가가. 윤서야. 설인의 목소리가 떨린다. 네, 어머님? 너, 혹시. 설인이 말을 못 잇는다.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온다. 윤서가 설인을 똑바로 쳐다본다. 그 눈빛에서 설인은 전율을 느낀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윤서가 천진난만하게 묻는다. 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설인이 당황하며 손을 뗀다. 그날 밤, 신혼부부는 설인의 집에서 첫날 밤을 보낸다. 윤서는 18년 만에 다시 그 집에서 잠든다. 하지만 이번에는 며느리로서. 이제 시작이야. 윤서가 잠들기 전에 생각한다. 설인, 네가 나에게 했던 것처럼 해줄게. 한편 설인은 잠을 이루지 못한다. 윤서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 커진다. 뭔가 이상해. 저 아이한테서 뭔가 위험한 기운이 느껴져. 하지만 설인은 아직 모른다. 윤서가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에게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새벽 2시, 윤서가 조용히 일어나 집안을 둘러본다. 모든 것이 기억 속 그대로다. 거실, 부엌,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그 복도까지. 다시 돌아왔어. 윤서가 속삭인다. 이번엔 복수를 위해서. 신혼생활이 시작되고 며칠 후, 윤서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첫 번째 목표는 설인의 과거를 파헤치는 것이다. 어머님, 집안 정리 도와드릴게요. 윤서가 상냥하게 말한다. 설인이 경계심을 드러낸다. 괜찮아, 윤서야. 그런 건 내가 할게. 하지만 윤서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머님, 저도 이제 이 집 며느리잖아요. 도와드리고 싶어요. 결국 설인이 허락한다. 윤서는 설인이 잠깐 외출한 사이 집 곳곳을 조사한다. 전생의 기억 덕분에 어디에 뭐가 숨겨져 있는지 대략 짐작할 수 있다. 역시나 윤서가 설인의 방 서랍에서 오래된 서류들을 발견한다. 보험 서류, 부동산 등기부 등본, 그리고 수상한 통장 내역들. 윤서의 눈이 번뜩인다. 아버지와 어머니 보험금, 그리고 이 집과 땅 매매 내역까지. 전부 여기 있네. 더 놀라운 것은 설인이 18년 동안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불린 증거들이다. 탈세,
부동산 투기, 심지어는 사기 혐의까지 의심되는 서류들. 정말 대단하네, 설이나. 윤서가 냉소적으로 웃는다. 18년 동안 이렇게 살았구나. 그때 현관문 소리가 난다. 윤서가 재빠르게 서류들을 정리하고 부엌으로 향한다. 윤서야, 뭐하고 있었니? 설인이 들어오며 묻는다. 저녁 준비하고 있었어요. 윤서가 자연스럽게 답한다. 설인이 뭔가 이상함을 느낀다. 공기 중에 낯선 기운이 맴돈다. 혹시 내 방에 들어갔니? 네. 왜요? 윤서가 순진하게 반문한다. 아니야. 그냥. 설인이 고개를 젓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는다. 며칠 후 윤서는 설인의 비밀을 하나둘 파헤치기 시작한다. 첫 번째 공격은 설인의 사업 파트너부터다. 윤서가 자신의 인맥을 이용해 설인의 사업 관련자들을 조사한다. 부동산 중개업체, 건설회사, 투자자들까지. 김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설인 씨와 가족 관계에 있는 윤서라고 합니다. 윤서가 전화를 건다. 아, 그러세요? 설인 씨 며느리시군요. 네. 그런데 혹시 저희 어머님 사업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서요. 세무 관련해서 정리할 게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상대방의 목소리가 미묘하게 변한다. 세무요? 그게 저희도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긴 해요. 윤서가 더 파고든다. 어떤 복잡한 부분인가요? 가족으로서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거다. 윤서가 원하던 반응이다. 며칠 후 윤서는 김 사장을 만난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듣는다. 설인 씨가 사실 몇 년 전부터 서류를 조작해서 투자금을 받았어요. 김 사장이 조심스럽게 말한다. 서류 조작이요? 네, 가짜 등기부등본을 만들어서 담보대출을 여러 번 받았죠. 저희도 나중에 알았는데. 윤서의 심장이 빠르게 뛴다. 그럼 그건 사기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저희도 공범이 될 수 있어서 신고를 못하고 있어요. 윤서가 고개를 끄덕인다. 알겠습니다. 일단 비밀로 해주세요. 제가 처리할게요. 집으로 돌아온 윤서는 설인을 다른 눈으로 본다. 18년 동안 이런 짓을 해왔구나. 우리 재산으로 시작해서 사기까지. 그날 저녁 식탁에서 가족들이 함께 식사한다. 어머님, 오늘 사업은 어떠셨어요? 윤서가 자연스럽게 묻는다. 설인이 경계심을 드러낸다. 왜 갑자기 내 사업에 관심을? 아, 그냥 어머님이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아서요. 저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요. 준서가 끼어든다. 윤서야, 어머니 사업은 복잡해. 네가 굳이 신경 쓸 필요 없어. 윤서가 미소 짓는다.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함께 잘 살고 싶어서요. 설인의 마음이 불편해진다. 이 아이, 뭔가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윤서야. 설인이 날카롭게 말한다. 네가 우리 사업에 끼어들 필요는 없어. 내 일에나 집중해. 윤서가 순종적으로 고개를 끄덕인다. 네, 어머님. 알겠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르게 생각한다. 벌써 경계하기 시작하네. 좋아.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 그날 밤, 윤서는 수집한 증거들을 정리한다. 설인의 탈세 자료, 부정대출 증거, 사기 혐의 자료들까지. 복수를 위한 무기가 하나둘 준비되고 있다. 설인아, 윤서가 혼잣말한다. 네가 18년 전에 나에게 했던 것처럼 이제 나도 너를 천천히 몰아갈 거야.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된다. 윤서는 먼저 설인의 사업 파트너들에게 하나둘 접촉한다. 자신의 뛰어난 능력과 집안 배경을 앞세워 그들의 신뢰를 얻는다. 박 대표님, 저희 어머님 사업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윤서가 설인의 주요 거래처 대표와 만난다. 문제요? 네, 세무조사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 전에 미리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박 대표의 얼굴이 굳어진다. 세무조사라니. 윤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한다.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내년 초에 부동산 관련 대대적인 조사가 있을 예정이래요. 특히 대출 관련해서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저희 어머님과의 거래는 잠시 중단하시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윤서가 조언한다. 며칠 후
서린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온다. 서린 씨, 죄송하지만 당분간 거래를 중단해야겠어요. 주요 거래처들이 하나둘 연락을 끊기 시작한다. 뭐라고? 갑자기 왜? 서린이 당황한다.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서린의 사업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주요 자금줄이 끊어지면서 현금 흐름에 문제가 생긴다. 이상하다. 서린이 혼잣말한다. 왜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그때 윤서가 나타난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윤서야, 사업이 좀 어려워졌어. 서린이 한숨을 쉰다. 윤서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어떻게 어려워졌는데요? 거래처들이 갑자기 연락을 안 받아. 뭔가 이상해. 윤서가 고개를 끄덕인다. 혹시 어머님 사업하시면서 뭔가 문제될 만한 일은 없으셨어요? 서린의 얼굴이 굳어진다. 무슨 말이야? 아니에요, 그냥. 요즘 부동산 쪽 단속이 심해서요. 혹시 세무 쪽에서 문제가 있나 해서요. 그 말에 서린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세무? 네, 친구 아버님이 부동산 일하시는데 요즘 세무서에서 대출 관련해서 많이 조사한다고 하더라고요. 서린의 심장이 빨리 뛴다. 자신의 과거 일들이 하나둘 떠오른다. 윤서야, 너 혹시 누군가에게 우리 사업 이야기했니? 서린이 의심스럽게 묻는다. 윤서가 놀란 표정을 짓는다. 아니에요, 어머님.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아니야. 그냥. 서린이 고개를 젓지만 의심은 커진다. 며칠 후 서린에게 더 큰 충격이 닥친다. 세무서에서 연락이 온 것이다. 서린 씨 세무서입니다. 내일 오후에 방문해 주세요. 서린의 다리에 힘이 빠진다. 무슨 일로요? 부동산 거래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어서요. 전화를 끊은 서린은 온몸이 떨린다. 어떻게 알았지? 그날 저녁 서린은 윤서를 다시 의심한다. 윤서야, 솔직히 말해봐. 너 정말 아무에게도 우리 이야기 안 했어? 윤서가 억울한 표정을 짓는다. 어머님, 제가 왜 그런 일을 해요? 저도 이 가족의 일원인데. 그럼 어떻게 세무서에서 갑자기. 세무서요? 윤서가 깜짝 놀란다. 세무서에서 뭐라고 했는데요? 서린이 절망적으로 말한다. 내일 나오라고 해. 윤서가 서린의 손을 잡는다.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정당하게 사업하셨으면 문제 없을 거예요. 그 말에 서린이 더욱 불안해진다. 정당하게 사업했다고? 이 아이가 정말 모르는 걸까? 윤서는 서린의 마음을 읽는다. 공포와 죄책감, 그리고 자신에 대한 의심이 뒤섞여 있다. 좋아, 서린아. 윤서가 속으로 생각한다. 이제 네가 무너지기 시작하는구나. 18년 전에 나를 이렇게 만들었던 것처럼. 그날 밤, 서린은 잠을 이루지 못한다. 과거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시어머니를 독살한 일, 준우를 죽인 일, 그리고 그 후로 저질러온 수많은 범죄들. 이제 끝인가? 서린이 절망한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윤서의 진짜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세무조사 결과는 참담했다. 서린의 18년간 부정한 거래 내역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한다. 서린 씨, 이 서류들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세무조사관이 차갑게 말한다. 서린의 손이 떨린다. 그건 가짜 등기부등본으로 대출을 받으신 것 같은데요. 총 15차례, 금액으로는 8억 원입니다. 서린의 얼굴이 새하얘진다. 저는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서명은 본인이 직접 하셨는데요. 세무조사는 국세청 조사로 확대된다. 그리고 곧 검찰 수사로 이어진다. 집으로 돌아온 서린은 완전히 무너져 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준서가 걱정스럽게 묻는다. 준서야. 서린이 아들을 붙잡는다. 어머니가 실수를 했나 봐. 윤서가 다가온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윤서야. 서린이 갑자기 윤서를 의심스럽게 본다. 너 뭔가 알고 있었지? 뭘 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 갑자기 거래처들이 연락을 끊고 세무조사가 들어오고 서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진다. 준서가 당황한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준서야, 내 아내가 이상해. 서린이 소리친다. 윤서가 차분하게 말한다. 어머님,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혹시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병원? 서린이 웃는다. 너는 나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거야? 그때 초인종이 울린다. 검찰 수사관들이다. 서린 씨 계신가요? 검찰청입니다. 서린의 다리에 힘이 빠진다. 검찰청? 사기와 문서 위조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동행해주세요. 준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는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서린이 윤서를 노려본다. 너, 너 정체가 뭐야? 윤서가 순진한 표정을 짓는다. 어머님, 저는 그냥 며느리예요. 그냥 며느리? 서린이 비웃는다. 그냥 며느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수사관들이 서린을 데려간다. 집에는 준서와 윤서만 남는다. 준서가 충격받은 채로 주저앉는다. 윤서야, 어머니가 정말 그런 일을 했을까? 윤서가 준서를 위로한다. 여보, 진실은 밝혀질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하지만 윤서의 마음속은 만족감으로 가득하다. 드디어 첫 번째 단계 완성. 며칠 후, 서린의 범죄 사실들이 언론에 보도된다. 18년간 저질러온 사기, 탈세, 문서 위조까지. 유명 부동산 투자자 서린, 수십억 원대 사기 혐의 구속. 준서가 신문을 보며 절망한다. 이럴 수가. 어머니가 정말. 윤서가 준서의 어깨를 감싼다. 여보, 이제 우리가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 시작? 준서가 고개를 든다. 네, 어머님의 잘못은 어머님이 책임지시는 거고,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죠. 준서가 윤서를 안는다. 고마워, 윤서야. 네가 없었으면 난 어떻게 했을까? 윤서가 미소 짓는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다. 구치소에서 서린은 미쳐간다. 자신이 어떻게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 윤서. 분명 윤서가 뭔가 했어. 서린이 혼잣말한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는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함정에 빠뜨렸다는 이야기는 너무 황당해 보인다. 서린 씨, 변호사와 면담하시겠어요? 교도관이 묻는다. 변호사? 서린이 쓴웃음을 짓는다. 변호사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미 모든 게 끝났는데. 며칠 후 윤서가 서린을 면회온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윤서가 공손하게 인사한다. 서린이 윤서를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인다. 너 정말 누구야? 저는 윤서예요, 어머님. 어머님의 며느리. 서린이 윤서를 빤히 쳐다본다. 그런데 왜 네 눈이 그렇게 차가워? 마치 뭐요? 마치 나를 죽이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서린이 떨린다. 윤서가 조용히 웃는다. 어머님, 너무 예민해지신 것 같아요. 그 순간 서린은 깨닫는다.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너 처음부터 계획했구나. 서린이 소리친다. 윤서가 침묵한다. 그리고 마침내 진실의 일부를 드러낸다. 어머님. 윤서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한다. 복수라는 게 이런 거예요. 면회실에서 서린과 윤서가 마주 앉아 있다. 서린의 얼굴은 절망과 공포로 일그러져 있고 윤서는 차분하면서도 위험한 기운을 풍긴다. 복수라고? 서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다. 무슨 복수를 말하는 거야? 윤서가 천천히 입을 연다. 어머님은 18년 전을 기억하시나요? 18년 전? 시어머니를 독살하시고 남편을 심장마비로 죽이신 일 말이에요. 서린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뭐라고? 그리고 5억 원의 보험금과 10억 원이 넘는 재산을 혼자 차지하신 일도요. 서린이 벌떡 일어선다. 너 도대체 누구야? 저는. 윤서가 잠시 멈추더니 차갑게 미소 짓는다. 어머님이 죽인 그 시어머니예요. 미쳤구나. 서린이 소리친다. 그럴 리가 없어. 믿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죽어서 다시 태어났어요. 어머님을 벌하기 위해서요. 서린이 경비를 부른다. 경비? 이 여자가 미쳤어요.
하지만 윤서는 계속 말한다. 김명호, 그게 시아버지 이름이었죠. 뺑손이 사고로 죽었다고 하셨지만 실제로는 어머님이 사고를 유도하셨죠. 설인의 입이 벌어진다. 어떻게? 그걸 어떻게 알아? 그리고 저에게는 독을 탔죠. 혈압약에다가 준호에게도 심장약을 바꿔치기해서 죽였고요. 안 돼. 안 돼. 설인이 머리를 감싸며 외친다. 윤서가 일어서며 마지막 일격을 가한다. 어머님, 이제 그 죗값을 치를 시간이에요. 면회가 끝나고 윤서는 집으로 돌아간다. 준서가 걱정스럽게 맞는다. 윤서야,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셔? 많이 힘들어하세요. 윤서가 답한다.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한편 구치소의 설이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다. 윤서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돈다. 불가능해. 그런 일은 불가능해. 설인이 혼잣말한다. 하지만 윤서가 알고 있던 세부 사항들은 설명할 수 없다. 아무도 모르는 일들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며칠 후 설인의 재판이 시작된다. 검찰은 18년간의 범죄 행각을 낱낱이 밝혀낸다. 피고인 설인은 2007년부터 2025년까지 총 23차례에 걸쳐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또한 탈세 규모만 해도 15억 원에 달합니다. 설인이 변호사에게 속삭인다. 변호사님, 제 며느리를 조사해 보세요. 뭔가 이상해요. 며느리요? 왜 갑자기? 저를 함정에 빠뜨렸어요. 분명히 뭔가 꾸민 거예요. 변호사가 고개를 젓는다. 설인 씨, 지금은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아닙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해요. 재판은 설인에게 불리하게 흘러간다. 모든 증거가 완벽하고 증인들의 증언도 일치한다.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설인이 무너진다. 안 돼. 안 돼. 재판이 끝난 후 윤서가 법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설인이 호송되는 모습을 지켜본다. 설인이 윤서를 본 순간 마지막으로 소리친다. 윤서, 너 정말 누구야? 윤서가 입모양으로 대답한다. 복수의 화신이요. 설인의 비명이 법원에 울려 퍼진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집으로 돌아온 윤서는 거울 앞에 선다. 얼굴이 점점 투명해지기 시작한다. 이제 끝이 가까워지는구나. 윤서가 혼잣말한다. 복수는 완성되어 간다. 하지만 윤서도 곧 사라질 운명이다. 그것이 신과의 약속이었다. 준서가 뒤에서 윤서를 안는다. 윤서야, 힘들지? 아니에요. 윤서가 준서의 손을 잡는다. 이제 곧 모든 게 끝날 거예요. 무슨 말이야? 윤서가 돌아서며 준서를 바라본다. 사랑해요, 준서 씨. 나도 사랑해. 준서가 답한다. 윤서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이 순간만큼은 진심이었다. 설인이 교도소에 수감된 지 6개월이 지났다. 그녀는 이미 정신적으로 무너진 상태다. 동료 수감자들조차 설인을 미친 여자라고 부른다. 시어머니가 다시 태어났다고? 정말 미쳤네. 감방 동료가 비웃는다. 설인이 벽을 바라보며 중얼거린다. 윤서, 네가 정말 그 사람이라면 왜 나만 보라는 거야? 준호도 죽였는데. 교도관이 다가온다. 설인, 면회 왔어. 설인이 무관심하게 고개를 젓는다. 안 받아. 며느리라고 하는데? 그 말에 설인의 눈이 번뜩인다. 윤서가? 면회실로 향하는 설인의 걸음이 무겁다. 윤서가 기다리고 있지만 예전과는 뭔가 다르다. 얼굴이 더 창백하고 몸이 투명해 보인다. 어머님. 윤서가 조용히 인사한다. 설인이 윤서를 째려본다. 네 목적이 뭐야? 나를 여기까지 몰아넣고도 만족하지 못하겠다는 거야? 목적요? 윤서가 쓸쓸하게 웃는다. 이제 거의 끝났어요. 끝? 윤서가 자신의 손을 들어 보인다. 손이 반투명하게 변해 있다. 저도 곧 사라져요. 설인이 당황한다. 뭐라고? 복수를 끝내면 완전히 소멸된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 시간이 다가왔어요. 설인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는다. 정말, 정말 너는, 네, 정말 어머님의 옛 시어머니였어요. 윤서가 확인해준다. 설인의 온몸이 떨린다. 그럼,
준호는? 내 남편 준호는 어디 있어? 윤서의 표정이 어두워진다. 준호는 이미 편안히 쉬고 있어요. 그는 어머님과 달리 선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럼 왜 나만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서린이 소리친다. 윤서가 차갑게 답한다. 어머님은 아직도 모르세요? 어머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는지. 나는 살기 위해서 한 거야. 살기 위해서? 윤서가 비웃는다. 사람을 죽여가면서 살기 위해서라고? 서린이 절망한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해? 윤서가 일어선다. 어머님은 여기서 남은 생을 보내세요. 그리고 어머님이 저질렀던 일들을 뉘우치세요. 윤서야. 서린이 윤서를 붙잡으려 하지만 손이 윤서를 통과한다. 윤서가 마지막으로 말한다. 어머님, 지옥에서 만나요. 면회가 끝나고 윤서는 집으로 돌아간다. 몸이 점점 더 투명해진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 준서가 걱정스럽게 묻는다. 윤서야, 요즘 안색이 너무 안 좋아. 병원에 가보자. 괜찮아요. 윤서가 미소 짓는다. 조금 피곤할 뿐이에요. 그날 밤 윤서는 준서에게 마지막 부탁을 한다. 여보, 제가 만약 어디 멀리 가게 되면 저를 찾지 마세요. 무슨 소리야? 어디 가려고 하는데? 윤서가 준서의 손을 잡는다. 그냥 혹시라도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사세요. 윤서야, 너 뭔가 숨기는 게 있지? 또 준서가 의심한다. 윤서가 고개를 젓는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한편 교도소의 서리는 완전히 미쳐버렸다. 하루 종일 벽을 보며 중얼거린다. 시어머니가 돌아왔다. 복수하러 돌아왔다. 동료 수감자들이 서린을 피한다. 저 여자 정말 미쳤어. 의무실에서 정신과 상담을 받지만 효과가 없다. 서린은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지 못한다. 의사 선생님, 저를 믿어주세요. 정말 시어머니가 다시 태어나서 저를 괴롭히고 있어요. 의사가 고개를 젓는다. 서린 씨,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요. 약물 치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약물도 소용없다. 서린은 점점 더 깊은 광기에 빠져든다. 몇 달 후, 서린은 완전히 세상을 포기한다. 식사도 거부하고 말도 하지 않는다. 단지 천장만 바라보며 웃을 뿐이다. 서린, 가족이 면회 왔어. 교도관이 말해도 반응이 없다. 윤서가 마지막으로 서린을 보러 온다. 이제 윤서의 몸은 거의 투명하다. 어머님. 윤서가 부른다. 서린이 천천히 고개를 돈다. 윤서를 보는 순간 마지막 남은 정신이 돌아온다. 너 정말로 사라지는구나. 서린이 중얼거린다. 네,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서린이 웃는다. 그럼 이제 나도 자유로워지는 건가? 윤서가 고개를 젓는다. 아니에요. 어머님의 지옥은 이제 시작이에요. 그 말과 함께 윤서가 완전히 사라진다. 서린만 홀로 남는다. 아, 서린의 절규가 교도소에 울려 퍼진다. 하지만 이제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는다. 세상은 서린을 잊어간다. 그녀는 교도소에서 미친 여자로 남은 생을 보내게 될 운명이다. 윤서가 사라진 지 일주일이 지났다. 준서는 아내를 찾기 위해 미친 듯이 뛰어다닌다. 윤서야, 윤서야. 준서가 집 곳곳을 찾아다닌다. 하지만 윤서는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사라졌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윤서의 부모에게 연락해도 그들도 딸을 찾을 수 없다고 한다. 이상한 것은 윤서의 모든 기록들까지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상해. 윤서의 사진들이 점점 흐려져. 준서가 혼잣말한다. 신비로운 현상이 일어난다. 윤서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서서히 지워져 간다. 사진, 동영상, 심지어는 사람들의 기억까지. 한 달 후 사람들은 준서에게 묻는다. 준서야, 너 결혼했었나? 네. 제 아내 윤서 말씀이세요? 준서가 답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한다. 윤서? 누구야? 준서가 당황한다. 윤서. 제 아내인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윤서를 기억하지 못한다.
마치 그녀가 꿈이었던 것처럼. 6개월 후, 준서마저 윤서에 대한 기억이 흐릿해진다. 내가 결혼했었나? 또 준서가 혼란스러워한다. 1년 후, 준서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윤서에 대한 기억은 완전히 사라졌다. 마치 그녀가 존재한 적이 없었던 것처럼. 한편 교도소의 서리는 여전히 미쳐 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윤서에 대한 기억만은 선명하다. 시어머니가 있었어. 분명히 있었어. 서린이 중얼거린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는다. 서린은 평생 그 기억과 함께 고통받게 될 것이다. 시간이 흘러 10년이 지났다. 서린은 교도소에서 늙어간다. 여전히 정신병동에 격리되어 있다. 시어머니가 복수했어. 서린이 계속 중얼거린다. 의사들은 서린을 포기했다. 치료 불가능한 정신분열 환자로 분류되었다. 준서는 새로운 여자와 재혼해 행복하게 살고 있다. 윤서에 대한 기억은 완전히 사라졌다. 어느 날 서린이 거울을 본다. 늙고 초라해진 자신의 모습이 보인다. 내가 뭘 위해 살았지? 서린이 혼잣말한다. 그때 거울 속에서 어린 윤서의 모습이 스쳐 지나간다.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며 어머님, 이제 끝입니다. 평생 후회하며 사세요. 서린이 거울을 향해 손을 뻗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다. 아, 서린의 마지막 절규가 교도소에 울려 퍼진다. 그 순간 먼 곳에서 윤서의 영혼이 빛이 되어 사라진다. 복수는 완성되었고 이제 그녀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 세상은 윤서를 완전히 잊었다. 하지만 서린만은 평생 그 기억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그녀가 치러야 할 마지막 대가다. 저녁 노을이 교도소 창살 사이로 스며든다. 서린은 여전히 벽을 보며 중얼거린다. 복수가 끝났어.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하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는다. 서린은 홀로 남겨진다. 자신이 뿌린 씨앗의 열매를 평생 감당하며 탐욕의 끝은 파멸이었다. 서린이 모든 것을 잃고 광기 속에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 진리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복수의 드라마는 막을 내린다. 악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교훈을 남기며